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순환과 배설, 그리고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환입니다. 순환은 우리 몸 여기저기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순환계를 이루고 있는 기관들은 뭐 크게 잘 알고 있겠지만 심장, 그리고 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흐르고 있는 혈액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심장과 혈관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는 1학년 때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의 순환입니다. 순환은 심장에서 나와서 혈액이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온몸을 돌고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받아서 오는 체순환과 그리고 폐로 가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체순환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보자면 순환은 심실에서 시작해서 대체로 심방에서 끝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체순환의 경우에는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심장을 빠져나가는 대동맥을 통해서 심장 밖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되돌아오는데 심장의 우심방으로 혈액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심방에서 순환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우심방으로 온 혈액은 우심실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심실에서 다시 폐로 가는 폐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폐동맥을 통해 심장 밖으로 나가서 폐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폐포 사이사이에 있는 모세혈관을 지나가면서 이산화탄소를 주고 산소를 받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를 충분히 받은 혈액은 다시 폐 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이 혈액은 다시 좌심실로 이동해서 체순환을 다시 하게 되면서 혈액은 쉬지 않고 온몸을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대동맥이 아니라 동맥혈과 그리고 정맥혈입니다. 동맥혈과 정맥혈은 동맥과 정맥을 흐르는 혈액이 아니라 산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혈액을 동맥혈, 그리고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부르는데 위치에 따라서 동맥혈이 흐르는 곳이 다르고 정맥혈이 흐르는 곳이 다르겠죠. 자, 이것을 확인을 해보면 일단 동맥혈, 산소가 많은 혈액은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니까 폐로부터 나오는 혈액, 폐 정맥을 흘러서 좌심방으로 와서 좌심실을 지나 온몸으로 가는 대동맥에 있는 혈액까지는 산소가 많은 혈액, 동맥혈이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온몸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서로 교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조직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받은 혈액, 정맥혈로 바뀌게 되고 이 혈액은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오고 우심실을 통해 폐동맥으로 나가서 다시 폐에 도달하는 폐동맥까지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림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순환의 과정이랑 동맥혈과 정맥혈이 흐르는 구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배설이에요. 배설은 체내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를 만들고 나서 노폐물을 생성하게 되겠죠.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은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백질은 질소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단백질이 세포 호흡에 이용되고 나서 암모니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암모니아는 처리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독성 있는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바꿔주게 됩니다. 요소. 자, 그래서 물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부터 할게요. 일단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빠져나가죠. 네. 그리고 물은 이산화탄소와 같이 날숨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 쉴 때 겨울에 보면 이렇게 입김 나오잖아요. 이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날숨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은 알고 계시다시피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요소도 콩팥에서 걸러져서 같이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심장에서 나가서 콩팥으로 가는 이 혈관이 콩팥 동맥입니다. 콩팥 동맥을 통해서 온 혈액은 사구체라고 하는 이렇게 가는 혈관이 실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감겨져 있는 이런 형태의 구간을 지나게 되는데, 이때 압력을 통해서 피가 거의 이게 짜지다시피 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걸러져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여과되는 물질들은 크기가 큰 단백질이라거나 혈구라거나 아니면 지방 덩어리라거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크기가 작은 애들은 여과가 돼서 빠져나와요. 걸러져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포도당, 무기염류, 요소 이런 것들 전부 다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빠져나온 이 여러 가지 물질들과 물을 우리가 원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원료는 세뇨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그 옆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리고 무기염류 일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힘들게 소화시켜서 이제 만들어 놓은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재흡수를 통해 다시 모세혈관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 재흡수되는 애들이 있어요. 100% 재흡수되는 애들은 포도당과 아미노산 이런 애들이 있고요. 일부 재흡수되는 애들이 물이라든가 무기염류가 있고, 그리고 노폐물로 빠져나가는 요소도 일부는 재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세뇨관을 통해서 지나갈 때 모세혈관에서 불필요한 물질들을 다시 세뇨관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비라고 부릅니다. 분비가 되는 물질은 요소, 그리고 크레아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비까지 다 끝나고 난 물질들은 집합관을 통해서 오줌관을 지나서 방광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저장되었다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오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내보낸 한번 걸러진 깨끗해진 혈액들은 콩팥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지금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단백질, 아미노산, 포도당, 무기염류, 요소가 혈장과 원료와 오줌에 얼마씩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혈장, 원료, 오줌 이렇게 있는데, 혈장에서 원료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여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료에서 오줌이 되는 과정 사이에는 재흡수와 그리고 분비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단백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혈장에는 많은 양 존재하지만 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아미노산은 원료까지는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과까지는 되는데 오줌에는 전혀 없죠. 이 말은 전부 재흡수되었다. 100%. 포도당도 마찬가지. 원료까지는 있지만 오줌에는 없어요. 이것은 100% 재흡수되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오줌에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이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은 당뇨병이라든가 아니면 단백뇨라든가 특정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기염류를 보겠습니다. 무기염류는 마찬가지로 원료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오줌에서 양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재흡수가 될 때 무기염류는 100% 재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혈액 삼투압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양이 좀 적게 재흡수가 되는데 여기서는 양이 오히려 늘어났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도 재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료에 있던 물보다 농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농도니까. 농도는 용매의 양도 같이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용매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소도 여기 있습니다. 요소는 역시나 원료, 여과되었고요. 그리고 재흡수와 분비를 통해서 오줌에서 농축이 되기 때문에 양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거 잘 비교해 주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입니다. 각각의 기관계는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소화계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소화해서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영양소를 가지고 온다는 역할, 호흡기에서는 그리고 에너지를 낼 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 그리고 배설기에서는 세포 호흡을 통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조직세포에서는 각 기능에 따라서 물질을 생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너지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기관계들은 순환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계들이 이 모든 기관계들을 연결하고 있으면서 각각의 기능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로 문제에서는 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통해서 여기 이게 빈칸을 비워두고 여기 어떤 기관계인지 찾는 것들, 그리고 이 기관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